자, 2번. 자, 서로 다른 지질시대 A, B, C 표준화석과 함께 순서를 나타낸 것. 자, 화폐석 메머드 A는 무슨 시대? 신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중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초충? 고생대 되겠죠? 자, A는 신생대 맞고, 지질시대 시간순 나타내면 CBA가 되겠지? 시간 흐름이니까. 자, 트라이스의 쥐락의 백악기는 무슨 시대? 중생대인 B가 되겠지. 오케이. 자, 2번. 자, 서로 다른 지질시대 A, B, C 표준화석과 함께 순서를 나타낸 것. 자, 화폐석 메머드 A는 무슨 시대? 신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중생대. 삼엽충, 갑주어, 방초충? 고생대 되겠죠? 자, A는 신생대 맞고, 지질시대 시간순 나타내면 CBA가 되겠지? 시간 흐름이니까. 자, 트라이스의 쥐락의 백악기는 무슨 시대? 중생대인 B가 되겠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3번. 지질시대에 따른 생물 속, 수. 자, 속이란 건 그냥 종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생물들의 종류의 현재 수하고 대멸종 나와 있는데, 자, 기역에서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기역. 참고로 지금 보면 폐렴기, 트라이아스기 바로 고생대와 중생대 넘어가는 시기를 말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판기아는 고생대 말이 형성되잖아, 맞지? 근데 판기아를 만들면서 여러 환경 변화가 생깁니다. 봐봐. 대륙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대륙이 이동하는 거면 원래 바다에 있던 게 대륙 될 수도 있고 또는 대륙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햇빛 받더라도 비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다를 거잖아. 그런 온도 변화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류란 거 알고 있습니까? 해류는 결과적으로 역할이 뭐냐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는 거야. 근데 해류는 대륙과 대륙 사이를 지나는 거지. 근데 대륙의 위치가 변하다 보면 해류의 흐름도 달라지겠지. 바로 열이 지나는 통로들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각 지역의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나타나니까 환경 변화 생기니까 고생대 살았던 애들이 많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추충 말고 고생대 말까지 살았던 애가 누가 있죠? 삼엽충. 그래서 삼엽충과 방추충이 고생대 말에 현재 고생대 끝에 멸종하게 되는 거지. 됐나? 자, 니은. 자, 니은은 판기아 형성, 아니지 판기아는 고생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백악기와 팔레오기 때문에 바로 중생돼서 신생대 넘어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소행성 충돌이 여기입니다. 참고로 소행성 충돌하면 자세히 몰라도 돼. 소행성 충돌하면 뭐 충돌해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죽는 애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런 겁니다. 충돌하면 먼지가 많이 날려. 근데 이 먼지가 엄청난 충격이다 보니까 먼지가 오래까지 높이가 올라가. 근데 우리가 보면 밑에 대륙권이 있지만 위쪽에 성층권 이런 게 있거든. 성층권은 안정해. 그래서 먼지가 올라가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어. 그리고 꽝 때리게 되면 우리 지구가 표면이 딱딱한 지각으로 돼 있는데 막 금이 가겠지. 그러면 밑에는 원래 마그마들이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금이 막 생기면 마그마 분출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화산 분출이 많아. 근데 화산 분출이 있을 때 나온 마그마에서 그들도 죽기도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또 역시 마찬가지. 화산 분출이 날 때 화산재 같은 애들이 많이 터지게 돼. 나오게 돼. 얘들 역시 아까 말했던 성층권이 올라가.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하나의 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빛이 많이 잘 안 들어와. 그럼 온도 어떻게 될까? 많이 낮아지지. 한동안 오랫동안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죽은 거야. 그렇게 죽습니다. 자, 어쨌거나 소행성 충돌 때문에 그랬다. 자, 생물 속의 감소 비율이야. 감소 비율이란 말은 처음 양에 대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걸 말할 거잖아. 자, 그러면 현재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양이 이만큼이잖아, 맞지? 이만큼인데 얘가 이만큼 줄었다 이 말이지. 됐나? 자, 근데 니은 같은 경우 원래 양은 이만큼이잖아? 근데 얘는 이만큼 줄은 거지. 감소되어 있는 양들은 비슷하지만 비율을 물었기 때문에 비율도 전체 비율에 대해서 따진다면 얘가 기억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전체에 대한 감소. 전체에 대한 감소니까. 됐나? 자, 넘어갈게. 자, 5번. 자, 그러면 현생 누대. 원래 현생 누대라는 것은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 개 대를 말하는 거지. 누대란 말은 대를 누적시킨 것, 여러 개 대를 말하는 거지. 자, 일단 생물들 A, B, C 생존 시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A, B,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자, 이렇게. 일단 시대를 먼저 좀 나눠보게 되면, 자, 기 쭉 나와 있는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를 고생대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게 중생대, 그리고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가 신생대가 되는 거지. 자, 갑시다.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 원래 표준 화석은 조건 자체가 원래 시기를 한 점면 시대를 알려주는 거였지. 그래서 조건이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A, B, C 중에 생존 시기, 생존 기간이 나와 있는데 A는 생존 시기가 생존 기간이 가장 길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 시기를 알려주기가 힘들잖아. 그럼 A가 적합하단 말은 틀렸지. 오히려 기간이 짧을수록 맞는 거지. 가장 아닌 걸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나마 좀 보면 B가 가장 시기가 짧기 때문에 B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B의 생존 시기는 현재보다 온난화했다. 참고로 B라는 것은 바로 중생대를 말하는 거지. 과거 보게 되면 과거 지질시대는 대부분 다 온난화했지만 중간중간에 빙하기가 있었어. 근데 중생대는 가장 온난한 시기로서 빙하기가 한 번도 없다 그랬지?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 온난한 시기를 말하는 거지. 자, C의 생존 시기 속시식물. 자,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했던 애들이지. 자, 그러면 C는 자, 속시식물 번성. 아니지, 안 맞지. 지금 여기는 고생대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맞지가 않겠지. 답은 이제 2번이 될 겁니다. 자, 확인만 좀 하면 중생대는 거시식물이 번성했고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했지. 참고로 고생대 같은 경우에 중기 이후 후기에 양치식물이 번성했었습니다. 자, 7번. 자, 지층 A, B 사이를 경계로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자, 지질시대가 바뀌면 생물들 종류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생물들 종류가 달라진다는 말은 기존에 살았던 애들이 멸종되고 다시 또 다른 애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물들의 출현과 멸종이 이 경계에서는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 B, C, D, E 지층계에 있는데 이건 바로 시간의 흐름이잖아. 맞지? 그리고 가부터 바까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지금 출현과 멸종. 자, 시간의 흐름은 위로 가는 거야. 자, 이 사이에 멸종된 애가 있습니까? 있죠? 여기 멸종된 거 있네. 여기 새로 출현했지? 새로 나타났지? 그리고 여기 새로 출현, 얘가 멸종. 총 출현과 멸종이 4번이나 되는 거지. 맞나? 자, 근데 B, C 사이를 보게 되면 출현과 멸종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얘는 판의 경계로, 그러니까 시대 경계를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자, CD는 지금 하나, 둘, 셋. 3개 있죠? 그나마 낫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 한 개밖에 없네? 맞나? 그래서 가장 경계로 나누기 좋은 것은 현재 A와 B 사이가 되겠지. 됐죠? 자,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 표준화석은 뭘 알려준다? 시대를 알려준다. 조건이 뭐였지?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고. 여기 분포 면적은 안 나와 있잖아. 맞지? 이 세로는 생존 기간이죠. 그럼 생존 기간 짧은 건 가장 짧은 바가 되겠지. 되나? 됐고. 자, BC 부정합 관계. 자, 부정합은 중간에 깎이고 난 뒤에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거잖아. 큰 시간 간격 가진다. 바로 점프한다. 그 말이야. 점프한다는 말은 시간의 경계, 시대의 경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점프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부정합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시대 경계 하나의 경계로서 쓸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경계 좋은 게 누구야? A와 B 사이 가장 좋지? 됐나? 자, 넘어갈게. 넘어 됩니까? 자, 8번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나와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역단층이 존재한다. 지금 단층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자, 요놈과 요놈이 같은 거잖아. 맞지? 맞나? 지금 상반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상반은? 상반은 왼쪽. 근데 이놈과 이놈이 지금 두 개 같을 거니까 상반이 밀려 내려왔지. 맞지? 그 말은 양쪽에 담긴 장력에 의한 정단층이 되겠지. 자, D가 퇴적된 후 B가 관입. 자, 지금 D, 자, 보면 B가 관입하고 부정합이 있고 D가 쌓인 거잖아. 맞지? 현재 보면 관입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 지역은 과거 침식 작용받았다. 침식은 참고로 부정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침식이 있잖아. 맞지? 있을 거니까 당연히 있을 거고. 자, A 중에 가장 오래된 지층은 C다. 아니지? 지금 여기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잖아.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더 나이가 많은 거지. 자, 그러면 C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 가장 아래쪽 누가 있죠? A가 있지. 그럼 A가 가장 나이가 많겠지. 자, D, E 순서 정하는데 부정합 법칙 D와 E, D와 E. 참고로 부정합은 이거 기저여감이 있거나 깎여나간 흔적이 있을 때 우리 부정합이라는 말 쓰잖아, 맞지? 근데 지금 E와 D는 부정합 있어 없어? 없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리고 기저여감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부정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확정해서 말할 수가 없지. 틀렸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쌓인 현재 지층 누중의 법칙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 아래쪽이 먼저 쌓인 것 나이가 더 많다. 됐나? 자, 갈게. 자, 10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도 발견된 화석 나와 있다. 자, 삼엽충은 어느 시대?
고생대,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어쨌거나 쭉 정할 수가 있고, 관입의 법칙과 부정합의 법칙 따지게 되면 순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와 B는 서로 부정합 관계이다. A와 B 부정합. 맞는 말 되겠죠? B는 모두 고생대, B, C대 있는데 B는 암모나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중생대가 되겠지? 됐고. 자, E는 D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 E는 D보다 더 오래된 지층. 현재 보면 E, D, D가 관입에 들어왔잖아. 맞지? 실제로 이 표시가 V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V는 어떤 의미라 그랬지? 관입보다는 분출 그랬지. 근데 분출되었다라도 이게 잘렸기 때문에 그 분출 모습은 제대로 표현이 좀 안 돼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이 둘 사이는 뚫고 들어간 관입의 법칙이 되겠지. 자, 넘어가 되겠죠? 넘어갈게.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붕괴 곡선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감기를 알려주는 거지. 참고로 자, 왼쪽 가 같은 경우에 순서만 따진다면 현재 B가 쌓이고 T가 관입하고 부정합 그리고 A가 쌓이고 C가 마지막 관입했지? 됐죠? 그래서 BDAC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X양 가지고 나와 있는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란 말은 반감 몇 번? 한 번. 자, 참고로 이 그래프는 반감기를 알려준다. 반감기가 0.5옥이다. 자, 그러면 2분의 1 한 번이고 0.5짜리가 한 번이라 그 말이지. 4분의 1은 반감 몇 번? 두 번. 그래서 한 번이면 0.5억, 두 번이면 0.5 곱하기 2, 1억 되겠지. 됐죠? 자, 근데 이들 나이는 C와 D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0.5억과 1억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 당연히 먼저인 애가 나이가 더 많은 거니까. 됐나? 자, 그럼 갈게. 암석 생성 순서는 관입 따라서 한 점에 BD, AC 나눌 수가 있고 D가 관입한 시기에 속시식물. 자, 속시식물은 언제입니까? 신생대죠. 신생대 시작은 얼마야? 6,600만 년 0.66이었지? 자, 0.66. 그런데 D를 보게 되면 1억이잖아. 맞지? 그럼 0.66보다는 크잖아. 말이 안 맞지? 어느 시대야? 중생대가 되겠죠. 중생대. 자, 그래서 안 맞다. 자, P지층 퇴적될 당시에 이 지역은 육지 환경이었다. B를 보게 되면 암모나이트가 있다. 암모나이트는 무슨 시대? 중생대고 어디 살았다? 어디 살았다?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다 형성된 지층 말할 수가 있겠지. 바다 환경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방사원소 쭉 나오고 역시 이거는 반감기를 알려주는 거고 생성 순서를 정하면 자, 봐. B와 C가 쌓이고 A가 관입하고 부정합이 되고 다시 이제 E가 쌓이고 다시 관입을 하고 T가 관입하고 부정합되고 F와 G가 쌓인 거잖아. 그래서 A, B, C, D 알파벳만 순서를 정하면 B, C, A, E, D, F, G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 그리고 이거 나를 보게 되면 반감기를 알려주는 건데 50% 그대로 오게 되면 참고로 1 같은 경우는 0.8억, 2 같은 경우는 현재 1.2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나? 자, 그러면 25%와 50% 그랬으니까 25%는 반감을 두 번, 50%는 반감 한 번 되겠죠? 자, 그러면 25%, 자, 1과 2라 그랬으니까 1이 25%, 반감이 두 번. 그 말은 0.8억짜리가 두 번. 얼마? 1.6. 자, 1회는 지금 2를 말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1.2짜리가 한 번이니까 1.2가 되겠지. 자, 근데 각각은 누구야? A와 D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A와 D의 나이를 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됐죠? 자, 화성암 A의 절대 연대는 약 1.6. 맞지? 맞고. 자, 지층 E의 암모나이트. 자, 화성 나오는데 E를 보게 되면 1.6과 1.2 사이지. 자, 이 사이는 이 시기는 중생대가 되겠지? 중생대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지층이 퇴적되는 동안 최소 2회 침강. 자, 최소 침강 횟수는 뭐와 똑같다? 부정합수와. 근데 만약 최소 윤기 횟수를 물었다면 부정합수 플러스 1이었죠. 맞지? 근데 지금 명확한 부정합이 두 번이니까 침강은 두 번이 되겠지. 됐죠?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그림 가다 과거 기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 나와 있다. 뭐 빙하, 시추코 있고 나무, 나이테, 산호, 화석 나와 있습니다. 산호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 시상화석인데 시상화석 저 산호 말고 또 뭐 있었지? 고사리. 근데 고사리가 사는 환경이라기보다는 고사리가 번성했던 시기에 환경,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지. 어떤 환경이죠? 고온다습한, 온난수비난 현재 육지 환경이었지. 자, 가볼게. 가의 내부의 기포를 분석하여 과거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까? 그대로 그 당시 공기였는데 그대로 갇혀서 남아있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여기서 대기 조성에 중요한 것이 바로 CO2 양이었지.
CO2는 그 당시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관계. 자, 나가 좀이란 시기는 온난 다습한 기후. 온난 다습하면 잘 자라 못 자라? 잘 자라. 그럼 폭이 넓은 거지. 근데 좀이라단 말은 현재 폭이 현재 확장 성장을 잘 못했다 그 말이죠. 반대로 말한 거지. 자, 다가 발견되는 지층은 태적들 당시에 차갑고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고 따뜻한 바다. 이거 시상화석 얘기했지? 답은 1번. 자, 15번. 자, 과거 기후 추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 산호, 화석, 나무나 이때 쭉 나와 있는데, 자, 가가 산출되는 지역은 과거의 따뜻한 바다. 자,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맞죠? 맞고. 자, 나가 좀이란 시기는 고온다습한 기후였다. 자, 나가 좀이라다. 나이테가 좀이라다 말은 성장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것에서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고온다습이란 말은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나이테 폭이 넓은 거지. 성장 속도가 클 거니까. 자, 다는 빙하기 간빙기보다 크다. 자, 빙하에서 자, 산소 동위원소비 이 값은 기온과 그 당시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 그랬지. 참고 여러분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 그러지. 맞나? 그럼 빙하기가 추운 거야, 간빙기가 추운 거야? 빙하기죠. 빙하기 추웠다가 따뜻한 시기 간빙기고 빙하기 추웠다가 다시 간빙기고 이런 거잖아. 자, 그러면 빙하기와 간빙기 중에 간빙기가 더 기온이 높다, 더 따뜻하다. 그 말은 이게 그 당시 기온과 비례할 거니 이 값이 클 수밖에 없겠지. 됐나? 그 말 한 거고. 자, 16번. 13번도 있었나? 13번 했나 좀 전에? 13번이었던 거였죠? 오케이. 자, 16번 올게. 자, 16번 꽃가루 화석. 자, 나는 빙하 코어 나와 있는데, 자, 가를 이용하여 과거의 식생 분포를 알 수 있다. 나는 이 꽃가루가 바로 식물 종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맞고, 나를 이용하면 과거의 기온 변화. 참고로 이거 빙하 코어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죠? 참고로 산소 동위원소 B. 빙하 코어의 산소 동위원소 B는 16자리 개수대는 18자리 개수 B였잖아. 맞지? 정확히 몰라도 돼. 그냥 산소 동위원소 B는 기온과 무슨 관계였죠? 빙하 코어는? 비례 관계였죠? 근데 해양 생물의 산소 동위원소 B는 당시 기온과 반비례였죠. 자, 그리고 또 기온 변화 알 수 있는 건 또 뭐 있었지? 빙하 코어에서. 빙하 코어에 보게 되면 당시에 기포가 남아있잖아. 맞지? 공기방울들이. 그러면 그 당시 공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공기 조성 중에 특히 누구의 양을? 이산탄소 양. 이산탄소 양은 당시 기온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걸 기온 알 수 있는 거였지. 알 수 있지? 자, 기포에 있는 CO2 양 가지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가나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다. 과거의 기온들을 알 수 있을 거니까. 식생 분포를 안단 말은 현재 각 지역마다 기온 따라서 사는 생물 다르잖아. 맞지? 기후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17번. 자, CO2와 기온은 무슨 관계? CO2 양과 기온은 비례 관계. 두 개 그래 그래프 잘 일치하고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온 편차란 말이야. 편차는 뭐냐면 당시의 기온에서 현재 기온 뺀 거야. 현재 기온은 15도씨로 일정한 값이지. 그러면 당시 기온에서 일정한 동일한 값을 계속 뺀다 그 말이야. 맞나? 그럼 똑같은 값을 뺄 거니까 당시 기온이 높으면 결과에 그 값도 크겠지. 똑같은 값을 뺄 거니까. 당시 기온이 낮으면 똑같은 값을 빼면 작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온 편차가 높고 낮음이 변하고 있는데 결과 이거는 기온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건 CO2와 비례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당시 기온, 지구 기온이 낮을 때 CO2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기온이 낮을 때 농도 높게. 아니지, 둘은 비례관계라 그랬잖아. 맞지? 틀렸고. 과거 40만 년 동안 기온은 현재 지구 기온보다 대체로 낮았다. 자, 당시 기온이 현재 기온과 같으면 얼마입니까? 0이죠. 0. 이거 0이라고. 됐나? 근데 대부분의 그래프가 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 말은 지금보다 현재 기온보다 대부분 어때? 다 낮단 말이 되는 거지. 높은 시기는 아주 잠깐 있었던 거지. 됐습니까? 됐고. 자, 이것 때문에 우릴 건데 육수. 바다에 있는 물을 뭐라 하죠? 해수. 육지에 있는 물을 총칭해서 육수라 그럽니다. 근데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뭘까? 호주? 빙하입니다. 근데 이 빙하는 바다에 있는 빙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육지에 쌓여 있는 빙하를 말하는데 전체 육수 중에 육지에 있는 물 중에 77% 차지합니다. 그 다음 많은 건 지하수. 지하수가 22%야. 하천수와 호수는 얼마 안 됩니다. 호수가 많을까 하천수가 많을까? 호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이 더 많아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호수가 더 많아. 됐나? 그래서 육수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를 말한다. 근데 대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빙하. 77%입니다. 자, 그럼 뭐 생각해봐. 그럼 지구 온난화되면서, 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육지는 빙하도 어떻게 되죠? 녹지. 녹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그러면 지구가 온난화되면 육지에 있는 물은 줄고 바다에 있는 물은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온난화되면서 바닷물 올라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잖아. 물론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육지에 있는 물이 녹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참고로 팽창하는 것도 있지. 전체 온도가 올라가면서 양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팽창하면 올라오는 거잖아. 됐나? 어쨌거나 지구 온난화되면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바다로 간다. 됐습니까? 그런데 3만 년 전은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3만 년 전에는 기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지. 그러면 바다에 증발해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렸을 때 이 눈들이 그대로 육지에 많이 쌓이게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바다에 있는 걸 증발해서 육지 쌓이고 육지 쌓이고 바닷물 높이는 낮아지는 거지. 기온이 낮으면. 됩니까? 오히려 육지에는 빙하가 많아지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갈게. 자, 기온이 낮은 시기 결과적으로 바다 증발해서 육지의 빙하로 많이 쌓이게 된다. 그럼 육지물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는 거지. 됩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 온난화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다. 바닷물이 많아져. 그럼 육지는 적어졌겠네? 생각하면 되지. 반대로 기온이 낮으면 육지에 물이 더 많을 거고.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18번 갈게. 자, 현생도대 기후변화 쭉 나와 있는데, 자, 신생대에는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타났다. 지금 제일 끝에 보게 되면 위아래로 펼쳐져 있잖아, 맞지? 참고로 낮은 시기가 빙하기고 높은 시기가 간빙기가 되겠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한다. 간빙기가 더 온도가 높은 시기. 지금은 간빙기가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중생대 고생대보다 온난화했다. 자, 여기 이게 기온이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고생대보다 중생대가 더 위에 있잖아. 그리고 중생대에는 빙하기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 자, 고생대에는 말기의 빙하 면적이 최대였을 것이다. 아까 봐. 빙하가 면적이 넓으려면 온도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는 거지. 맞지? 온도 높으면 이 빙하들 녹아서 제거되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고생대 말에 보면 기온 높아나자. 낮은 거지. 그럼 빙하가 잘 얼어붙어 잘 형성되겠지. 됩니까? 그 말한 겁니다. 자, 19번 갈게. 자, 19번. 자, 19번은 작년 수능 문제인데, 자, 봅시다. 현생두대 동안 생물의 과해 멸종 비율 나와 있는데, 참고로, 5번의 대멸종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지금 시간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 3과 2 사이 거의 2.5가 되겠죠? 언제입니까? 판결을 만든 고생대, 중생대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1과 0 사이에 특히 1에 더 쏠려 있죠. 바로 0.66 이걸 말하겠지. 왜냐하면 시대를 나눈 기준이 생물계 급변이니까. 생물들이 대멸종에서 변해야 되니까. 됐나? 자, 그러면 5.4, 2.5, 0.66을 의미한다. 그러면 왼쪽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오르도비스기 말을 말합니다.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문제 다 풀려. 이까지 요구하지 않아. 됐나? 자, 문제 볼게. A의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방추충은 고생대 말이 멸종했잖아. 맞나?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갈 때 바로 2.5 P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BC 사이에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자, 판계 형성은 언제야? 고생대 말에. 근데 분리는 중생대 초부터 분리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중생대가 시작되고 좀 시간 지났을 때 분리된 거지. 그래서 B와 C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됐죠? 맞고. 자, C는 팔레오기와 네오기. 자,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누구의 기죠? 누구의 기야? 모두 다 신생대지. 맞지? 근데 지금 이렇게 C를 보게 되면 중생대, 신생대 넘어가는 거잖아. 중생대 제일 마지막 기가 뭡니까? 투지백 백악기였죠. 자, 신생대 시작은 팔레오기. 그 기를 말한다면 이거는 백악기와 팔레오기 사이가 되겠지. 그렇지?